안녕하세요, 모트라인 시청자 여러분. 요새 매우 핫한 산타페 TM 차를 구해왔어요. TM 차. 네, TM 차. 만지면 뜨거워 지금. 매우 뜨거워 지금. 아, 이렇게 하래 원민이가. 뜨거워 이렇게 하래는데 난 잘 어색해 이런 거는. 맞아 이렇게? 약해요. 약해? 어떻게? 뜨거워. 뜨거워 이렇게 하라고? 이런 거 말 시키지 마.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딱 이 차를 뒤에서 내가 쭉 가서 정면으로 딱 바라보면은 와, 날카롭고. 라이트 봐봐, 라이트. 우리가 기존에 알던 라이트의 두께가 아니야. 봐봐, 얇기가 엄청나게 얇고. 이렇게 백미러나 룸미러를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인격적으로 매서운 느낌이 나. 근데 이거를 옆으로 싹 이렇게 지나와서 보면, 여기서 보면 너무 느낌이 아닌 거지. 전면부는 사실 좀 괜찮은 느낌이 있는데 옆면에서 봤을 때 너무 못생겼어. 내가 봤을 때 너무 못생겼고, 뒤에 디자인은 이게 뒤쪽 디자인이 볼보 XC60? 뒤쪽 테일램프 쪽 보면은 볼보 느낌이 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X5 같기도 하고, 뭔가 막 섞여 있는 그런 듯한 디자인의 느낌이 사실 너무 많이 나. 전체적인 실내를 들어와서 보면은 매우 넓어졌어. 등받이 각도가 너무 편해가지고 장시간 동안 뒤에 가족들이 타고 갔을 때는 완전히 누워서 이렇게 그냥 가도 너무 편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형 이거 앞뒤로도 조절이 돼? 앞뒤로도 가, 이거 이렇게 오. 따로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짐 같은 거를 뒤에 많이 실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원래 예전에 6대4 폴딩 시트라 그래가지고 여기 달려있잖아. 예전에 6대4 폴딩 여기 눌러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밀고 이렇게 했잖아. 맞아. 그거 없이 이 버튼이 생겨. 봐봐, 이거 봐봐.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 누워봐. 아니, 왜 누구라고 시켜. 넓어. 딱 봐도 넓어. 아니 우리가 CRV 때도 누워봤으니까 한번. 진짜 한숨 자야겠다. CRV보다 크네. 나는 자도 돼? 네. 일어나. 일어나. 좋아. 그리고 이게 수납함이 많이 좋더라고. 봐봐. 딴딴딴딴딴. 이 썬큰이 있구나. 엄청 넓어. 이거 굉장히 넓다. 넓긴 한데, 그러니까 실용성에서는 상당히 많이 좋은 것 같고, 그 트렁크도 보면은 전동이잖아. 그 소프트 클로징 있잖아. 땅 해가지고 마지막에 부드럽게 딱 닫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없는 거지. 소리도 지금 시끄러워서 그런데 내가 조용한 데서 들어보면은 소리가 되게 커. 막 이런. 칭찬할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런 실내 이런 재질 있잖아. 이게 요 모델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칸트라가 들어갔어. 이거 옵션이야. 이거 프로편에만 들어가. 이게 좀 이 알칸트라가 자체가 재질이 상당히 이게 있어 보이는 재질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실내 이거 그냥 파노라마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하는데 개방감은 상당히 좋은데, 난 지금 이제 이게 너무 크잖아. 근데 차체 강성이 이것 때문에 나오느냐. 이따가 타보면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대차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이 뭐야 이게. 택시. 야, 이거 재질 봐봐, 재질. 이건 어떻게 10년이 지나도 안 변하냐, 이 재질은. 얘네가 그리고 그 잡소리도 사실 많이 유발해. 이게 잡소리 유발의 정말 큰 주범 중에 하나인 거지. 맞아. 실내를 뭔가 고급스럽게 가려고는 했지만 이런 이 플라스틱 감성은 도대체 왜 이걸 계속 쓰냐고. 도대체 이게 너무 마음에. 근데 이거 풀옵션이라서 그런가 뒷자리에 저거 들어가. 이거 되게 좋더라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 이거 좋네.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건 현대차가 옵션은 수입차 뺨 때려. 그거는 좋은 것 같아.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비교가 안 돼. 저 뒷자리에 일단 220V도 꼽히고요. 요즘에는 뭐 흔한 옵션이 되긴 했지만 이게 250V, 어쨌든 그 캠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갔을 때 220V를 쓴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자, 운전석 한번 앉아보시죠. 텔레스코픽 요 부분도 되고, 시트 포지션이나 높이는 되게 좋아. 나 이 차 시트가 좀 편하더라고. 되게 편해. 그 높이라든지 이런 거는 착자감 상당히 잘 맞는 것 같다, 매칭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음각 디자인 있잖아. 이거 봐봐,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이런 음각 같은 거 있잖아. 단점은 세차하기가 힘들어. 디자인 자체나 모양 자체는 예쁘다. 근데 플라스틱이 들어와서 이게 또 만졌다. 이놈의 플라스틱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은 되게 고급스러워, 진짜로.
실내 센터 페시아 쪽에 버튼들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쫀득쫀득해? 한번 눌러볼게. 어. 쫀득해. 아 그래? 쫀득해. 쫀득해. 그리고 디자인 부분 다시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하면 1세대 때의 그 디자인 있잖아. 좀 솔직히 진짜 별로였어. 그렇지. 1세대는 투싼하고 약간 그 비스무리한 그 느낌이었고 별로였고, 1세대 디자인 존망, 폭망. 2세대 디자인 너무 예뻤어. CM. 동글동글하면서 약간 날카로운 듯 하는데 너무 예뻤었어 그때. 그래서 그 디자인이 완전히 성공을 하고 대박을 쳤지. 3세대까지도 괜찮았어. 근데 이번 4세대는 디자인은 내가 봤을 때는 다시 역행을 해서 1세대와 4세대의 만남이 조우가 된다는 거지. 폭망의 만남. 내가 봤을 때 디자인은 좋나. 이제는 나머지는 차를 타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가자. 렛츠고! 가자. 안녕하세요, 모트라인 까만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트라인 햄토리입니다. 일반 도로잖아 지금 여기. 특히 여기 이 길이 화물차들이 되게 많이 다니거든. 지금도 앞에서 화물차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길을 탔을 때 셰시 감성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잘 느껴봐. 어떤지. 올라오지? 느껴지지? 이렇게 더덩더덩덩 할 때. 셰시를 좀 가벼운 느낌 나. 그치? 셰시에 대한 감성은 예전 대비 지금 느낌이 올라오는 느낌은 확실히 좋긴 해. 근데 그 수입차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가지고 있는 그 철의 함유량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셰시를 만들 때. 철의 함유량이 다른 것 같아. 너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딱 치잖아. 비닐하우스 살 때가 되게 얇은 뼈대를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덮는 거잖아. 근데 이 얇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철근들을 여러 개를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튼튼하겠지. 단단해지지. 지금 딱 현대차가 그런 현상인 거지. 그래서 길이 안 좋은 데서는 강성 자체가 느껴지거든. 근데 함유량이 적어서 가벼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추측하기는 많은. 근데 진동 진짜 많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도 사실 이 진동 올라오는 것도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철의 함유량에 따른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차체 철의 함유량이 내가 얘기했잖아. 티수가 얇으면 얇을수록 퍼짐이 심해. 퍼짐이 심할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겠지. 얇으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이 그런 느낌이 와 지금. 그리고 그냥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차를 3년에서 한 4년 정도만 딱 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건 왜? 그 얘기가 뭐냐면 3년 정도가 딱 지나면은 이음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하게 해가지고 좀 막 잡소리도 막 나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왜? 팔아야 되니까 계속 차를. 셰시 강성에 그런 큰 뜻이 담겨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다가 이제 판매하고 또 다음 또 새로운 걸 또 타봐라. 내 생각을 아마 약간 동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지금 그치? 얘기하는 거. 그럼. 너 승차감 지금 어떤 거 같아? 일상 영역이야 지금. 우리 그냥 평소에 타고 다니는 일상 그냥 80km, 70km 요 영역대. 지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 나쁘지 않은 거 같지. 승차감 느낌이 되게 잘 만든 거야 지금 이게. 쇼겁쇼바의 댐핑 세팅을 되게 잘했어 진짜. 얘 세팅을 정말 잘해놓은 거야. 쇼겁쇼바라든지 이런 움직임을 잘 잡았는데 셰시가 다 말아먹는 거야 지금. 마지막 끝 느낌이 이게. 댐퍼는 잘 잡아서 느낌 좋아. 이게 잔진동 다 걸러. 근데 마지막 더더덜 그러다 보니까는 너가 말한 그 자체 서 있을 때 그 아이들링 상태의 진동도 유추가 되는 거야 지금.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여기서 와인딩 고속 와인딩인데 잠깐만 속도 조금만 내가지고 한번 타볼게. 자, 가속발도 댐퍼 느낌이 댐퍼가 너무 안정적이야. 지금 잠깐 돌아본 느낌은 댐퍼 세팅은 주행에 관련된 것들은 일상 영역에서는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지금 세팅을. 근데 말아먹는 느낌은 셰시야 지금도.
강성에 대한 버티는 느낌은 같이 넘어오는 느낌이 나. 이게 강성이 딱딱딱 짱짱하게 넘어오는 느낌이 나는데 마지막 그 털림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앞쪽 프레임 쪽 넘어오는 느낌이 이게 그 떠는 느낌이 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볼조는 분명히 많이 쳐져 있어. 그것 때문에 버티기는 하는데 마지막 털림이 더더덜 되게 얇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게 떨림이 있지 않을까. 계속 그런 느낌이 자꾸 오네. 야, 이거는 주행 관련해가지고는 저쪽 가서 한번 내려가면서 풀 브레이킹 한번 해볼게. 브레이킹 때 셰시 느낌이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해서 한번 해볼게. 자, 속도 좀 해볼게. 풀 브레이킹. 미안. 야, 너 같은 뭐야, 이거 어린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지금 이게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한테 이게 목에 걸리거나 이렇게 쓸리고 이러잖아. 그거를 방지해주는 용이야 이게. 지금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이라고. 키 작은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너 같은 키 작은 어린아이들. 야, 봐봐, 나는 이거 걸리지가 않아. 이거 최고로 올려놨는데도. 뭐야, 이것도 있네? 허그돌. 형, 이게 애기들은 머리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린애들 그럼 낫지. 이거를 이렇게 안고 이걸 자나봐 이렇게. 너한테 사이즈 딱 맞네, 어린아이들. 아니야. 이렇게.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올 것 같은데. 아, 빨리 애기 태워, 애기 태워. 애기들 아는 사람 있어? 어. 애기 누구? 지금 가. 그래? 가면 돼? 판교로 가. 왔다! 유아야! 에이! 에이! 예! 이리 와. 유아야, 이제 차에 탔는데 우리 차에 타면 뭐 해야 될까요? 그렇지, 너 너무 잘한다. 안전벨트 삼촌이 해줄게요. 자, 이 안전벨트를 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괜찮아요? 목에 지금 닿는데 아프죠? 여기 너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인형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 인형 어떤 것 같아? 예뻐요? 이 인형을 안전벨트를 하고 허그돌이라는 인형인데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삼촌이 딱 걸어주면 편하게 딱 하면 어때? 이거 목에 다 안다? 괜찮은 것 같아? 편해요? 네. 예뻐요? 좋아요? 이 디자인이 전 세계적으로 큰 상을 받았대, 디자인상을. 그래서 예쁜가 봐, 이게. 유아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귀엽네. 너무 귀엽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유아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카시트에 앉을 때 있죠. 카시트에 앉을 때 카시트 위에다가 이렇게 찍찍이로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는 거야. 이것도 좋을 것 같지? 이건 안 좋을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유아, 이것도 카시트 위에서 쓸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움직여 볼까? 차 타고? 편한가? 어때요? 편해요. 예. 아, 형, 근데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 아니야?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지? 이런 거는 좀 진짜 아니, 너무 좋은 한국 제품인데. 내가 애기가 있어도 어. 난 무조건 사줄 것 같아. 한 가지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게 카시트 대체품은 아니에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아, 근데 삼촌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거 허그돌 그거 안고 있는 거 편해? 진짜? 진짜 편해? 오, 진짜 편하구나. 유아야, 고마워. 삼촌이랑 하이파이브 한 번 더. 예! 안녕. 출발! 야, 현대차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변태차. 내가 얘기했잖아. 현대는 진짜 옵션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진짜로. 정비하는 사람들도 업체에서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 진짜. 왠지 알아? 정비하기 쉬우니까. 일하기가 너무 편해. 수입차들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뭔지 알아? 정비하는 사람들 중에? 아우디. 아우디. 손이 안 들어가. 손이 안 들어가. 한 번 작업하고 나면 여기 팔 다 까지고 막 이러는데 현대는 진짜 그거 하나는 짱이야. 현대자동차에서 어쨌든 수입차들이 그때 당시에 2000년대
한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때 막 폭스바겐 이런 데서 이제 승용 디젤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디젤들이 상당히 막 엄청 빠르고 막 그렇게 되니까 현대도 이제 그거에 좀 이제 자극을 받았는지 빠른 디젤을 만들었어. 빠른 디젤에 이제 좀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한 것 같아 그때부터. 근데 이미 수입차 애들은 이미 그걸 다 해버렸어. 이미 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연비도 좋고 차도 잘 나간다라는 이제 그 시장이 된 거야. 근데 그 시기하고 맞추지를 못한 거야. 기능 맞춰놨더니 사람들이 야 연비가 좋아야지 지랄하고 있는 건지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어쨌든 간에 현대는 출력에다가 되게 약간 그때부터 디젤차의 출력 이거를 계속 신경을 좀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좀 극찬했던 부분이 그거였어. 아 현대자동차 디젤이 출력을 말도 안 되게 끌어올려놨다. 이거를 심지어 막 레이스도 하고 애들이 막 그렇게 된 거야. 어쨌든 그러면서 이 R엔진이란 거를 어쨌든 자체적으로 현대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했어.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이 나왔는데 약간 이런 산타페나 이런 그 2.2 디젤의 약간 R엔진들은 차도 좀 잘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현대가 좀 가지고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출력을 이것들이 이빨 그냥 어떻게든 뽑아냈어. 터빈하고 막 이런 걸 잘 맞춰가지고 막 매핑해가지고 맞춰는 놨는데 연비도 좀 문제가 있고 터빈하고 그 엔진하고 그 매핑이라든지 이런 로직들을 해놓은 게 좀 매칭이 잘 안 되게끔 한 게 있어. 근데 어쨌든 뭐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출력은 뽑아냈는데 매칭이 완벽하지는 않다. 그거지. 수입차 중에 연비 제일 좋은 게 뭐야? 연비 제일 좋은 거. 우리 그때 X3 탄 것만 해도. 그렇지. 연비는 디젤 연비 중에 수입차 중에는 내가 알기로 BMW가 거의 짱 먹는 걸로 알고 있어. 폭스바겐 좋아. 폭스바겐하고. 그렇지. 하지만 출력은 현대가 짱이다. 왜? 현대에서 그걸 목숨 걸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대신에 연비를 갖다 버렸다. 그렇지, 연비를 갖다 버렸다. 예.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그 이제 우리 지금 무슨 차 리뷰하니까 궁금한 거 많이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많이 질문한 거 좀 없었어? 시청자분들? 있는데 그 언덕에서 미션이 좀 바보짓을 한다고 이거 테스트 좀 해달라고. 현대 H트랙 어떤지 좀 잘 알려달라고. 사륜구동. 지금 H트랙은 스타트 때 느낌을 한번 전달을 좀 해볼게. 스타트! 뒤에 밀고 있어. 밀고 앞쪽으로 넘어왔어. 느낌 같이 넘어왔다가 너무너무 느껴진다. 느껴지지? 자 다시 한번. 근데 야 이거 딜레이 타임이 너무 심하다 이거. 그건 엔진의 딜레이야? 아니면은 사륜 뒤로 넘어가는 그 딜레이야? 그냥 엔진 로스 타임. 악셀에서 먹는 로스 타임이 너무 길어. 사륜 장치의 움직임 H트랙 느낌은 잘 돼요. 그 초반에 스타트 땅 할 때 뒷바퀴가 확실히 밀어주는 게 몸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그 이후 딱 넘어가면 안정권에 딱 치고 나가서 안정권에 딱 들면은 앞바퀴로 많이 가지고 천천히 탈 때는 완전히 앞으로 지금 구동되는 느낌이 나요. 앞쪽에서 지금 뒷바퀴 그냥 계속 따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느낌은 좋은 느낌이야. 괜찮은 것 같아. H트랙 자체는 일반 도로에서는 이 정도면은 좋은 느낌을 준다. 충분히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쇼턴, 가벼운 쇼턴들 일상 영역대에 와 있니? 야, 넌 느낌이 어땠어? 너 얘기를 하고 내가 설명을 해줄게. 생각해보니까 얘가 지금 무게가 2톤 가까이 되는 SUV인 거야. 우리 지금 SUV 타고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하니까 좋네? 뭐 이런 느낌 정도였어. 쏟아지는 언더는 있어. 내리막 오니까 쏟아지는 약간의 지금 타이어 소리 살짝 나는 게 앞쪽이 상당히 많이 눌리는 건 댐퍼 세팅은 프론트 쪽을 소프트하게 함으로 인해서 프론트 쪽에 가지고 있는 트랙션을 노면의 홀딩을 트랙션 자체를 많이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코너링을 들어갈 때 있지. 그때 느낌이 좋은 거야. 진입각을 만들기에 내가 그립을 찾아 놓으니까 그걸로 지금 카바 치면서 차를 지금 코너링이 감기는 거지. 리어 쪽은 약간 딱딱하게 해서 그냥 따라오는 느낌으로 지금 가져가게끔 만들어준 거야 지금 트랙션 자체가 지금. 그래서 이게 연속턴에서는 좀 느릴 수도 있어. 이게 연속턴 한 번을 감을 때는 소프트하니까 이게 훅 날아오는데 연속턴 때는 소프트하면 차가
내가 얘기했지, 딱딱해지면은 반대로 차는 반응은 빨라진다 그랬잖아. 그 반응은 떨어질 수는 있다는 거지. 야, 이거 좀 해볼게 한번. 수동 모드로 같이. 아니 뭐야 이거 변속. 뭐라? 안 내려가네? 이게 내려가지는 않는데 시프트 업이 엄청 시프트 업이 엄청 느리네. 그러니까 일정 속도에 내려가진 않는데 내려갈 때는 그 변속 타이밍 있잖아. 타이밍은 빨라. 다운은. 다시 한번 해볼게. 업은 느리지. 두 박자 쉬고 들어간다. 넣고 하나 둘 들어가고 하나 둘 이런 느낌. 이거 봐, 다운은 빠르잖아 지금. 뒤에는 고정돼 있고 프런트 쪽만 이렇게 해주고 다니는 느낌인 거지. 무슨 말 이해지 되죠? 세팅을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프런트의 그 언더스티어를 줄이려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주행 관련해가지고 차를 세팅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 수입차들을 진짜 뺨을 때릴 정도로 지금 엄청 좋아졌어 지금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의 전화의 차량들은 쇼업쇼바에 세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은 앞에나 뒤나 그냥 4개가 다 비슷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만든다고. 근데 앞뒤를 다르게 했다고 세팅을. 뒤에는 조금 하드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프론트 쪽은 리어 대비 상당히 모르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야. 앞이 밀려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앞쪽을 소프트하게 갖고. 그렇지. 프론트 쪽이 하드해지면 하드해질수록 언더스티어 현상은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 그렇지. 현대자동차는 주행 성능에 관해서는 솔직히 꽝이었었어 여지껏. 근데 그 벨로스터 최근에 타고 나서 느껴지는 게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현대자동차한테 이제 얘기를 할 게 없어지는 것 같아 진짜. 그만큼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너무나 세팅을 잘해갖고 나와 차를. 근데 이게 욕이기도 한 게 뭐냐면 주행 성능 빼고 다 별로인 거지. 오케이? 인정? 인정? 빨리 얘기해. 한 번 더 고. 야, 이게 주행이 참 말도 안 된다 진짜. 일반 도로에서 타기 딱 좋네. 근데 서킷에서는 좀 많이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리범프의 잔량이 뒷바퀴보다 앞에 프론트 쪽이 1cm가 더 쓸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하중이 뒤로 넘어갔을 때, 가속을 쳤을 때 넘어갔을 때 앞쪽 그립을 많이 찼기 때문에 프론트 그립이 많이 찾으니까 가속했을 때 안정감이라든지 가속했을 때 탈출 언더, 그러니까 푸시 언더지, 눌렀을 때 나는 언더스티어를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대신에 단점으로는 꼽을 수 있는 게 풀 브레이킹을 쳤을 때 뒤에가 좀 털릴 가능성이. 그렇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부가 됐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런 부분은 까만 형이 무슨 얘기 하는구나라는 걸 다들 이제 아실 거야 지금. 세팅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 오토로 좀 타봐. 오토 상태에서 그래. 자, 일반 오토. 변속 이상하다는 거 알려드려야 돼. 언덕길에서. 지금 언덕길. 야, 이거 뭐 주행 성능이 너무 바보네. 일반 오토 바보야. 미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시프트 업이 로직이 너무 느려. 시프트 다운은 또 빠르거든. 자, 차가 업을 느리니까 로직이 업을 이게 가다 보니까 업을 이렇게 시켜놨네. 다운이 또 빠르네. 웅 밟어. 또 느리니까 또 업을 또 올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바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으로 했을 때는 그냥 다운으로 놓고 내가 가면 되는데 그 사이에 체결은 안 되고. 안 되고 그런 상태인 거야 지금. KS. 그리고 이게 현대들이 이거를 좀 벨로스터 N 만들고 이러면서 찾았어 지금 뭔가를. 그 하체 쪽에 들어가는 부속을 4군데 다에다가 너클에다가 다 알루미늄을 넣은 거지. 무게를 상당히 줄이면서 로드 올링을 올린 거야. 그러면서 쇼업쇼바에 댐퍼 가지고 어쨌든 그런 감세력이라는 세팅을 정말 잘 맞췄기 때문에 주행 성능 자체에서는 솔직히 나무랄 게는 없어 사실. 댐퍼 압이나 뭐 댐퍼 세팅, 스프링 레이트 세팅, 그다음에 뭐 하체를 가볍게 만들어서 주행 성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현대차가 지금 엄청나게 끌어올려놨어 지금. 근데 그거 대비 너무나 다른 뭐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 그 들어가는 이제 뼈다구를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난다는 거지 내 얘기는. 자, 여기까지 하고 고속 뒷자리 좀 타봐. 뒷자리에서 봐요. 모트라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인스타에 올라온 질문을 보고 있어 지금. 이 그 아까 말한 셰시에 관련된 진동 느낌이 되게 심하게 올라와. 더 심해. 그러니까 의자에 앉은 착자감 자체는 좋은데 주행 중에 앉아지는 그 느낌은 별로 좋진 않아. 기분이 더러워. 진동이 막 올라와. 푹신푹신은 해요. 푹신푹신은 하기는 한데 이 진동이 상당히 뒤쪽이 좀 심해가지고 멀미를 유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 것 같습니까, 운민이는? 막내는? 고속도로를 쭉 간다면은 여행 가기엔 좋을 것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네가 아주 되게 좋은 얘기했어. 그 고속도로에서는 좋은 길을 탔을 때는 상하작용만 하면서 이제 움직여지니까 되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안 좋은 노면을 탔을 때는 노면이 타고 차체의 떨림이 좀 심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수입차 대비 가벼운 느낌이 좀 많이 나. 이 쇼구로 주행 느낌 좋은데 근데 뭔가 부족하네. 이게 뭐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국 셰시의 그런 떨림 현상이라든 이런 것들이 수입차 대비 강한 느낌이 나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를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살려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지 나는. 이게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이 차를 X5급으로 가게 되면 차값이 1억이 넘어간다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BMW X5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차량의 반값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BMW X5로 진짜 막 쌍으로 막 이렇게 때릴 정도로 진짜 옵션은 쩔어.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차체 강성 관련된 부분은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거지. 주행 성능 무지하게 끌어올려놨지. 단 아쉬운 건 셰시 하나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다. 그래서 가족들이 타고 일상 영역대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차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게 가성비 관련해가지고 매우 좋다라는 거 말하고 싶어. 지금 이제 인제에 가면서 현대가 자랑하는 요즘에 새롭게 밀고 있는 크렐이라는 오디오를 좀 들어보면서 가시죠. 그래 얘기한 거야. 그래. Falling stars from the sky left a trace I can follow. I found myself lost in your eyes. 난 좋은데? 엄청 좋은데 나는? 고음이 너무 차가워. 찢어지는? 그래? 너무 차가워 고음이. 나는 기가 안 좋나? 기가 안 좋아서 그러나? 형은 맨날 코 먹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넌 좋은데? 엄청 좋은데? 얘기야. 노래 하나 들으면서 가자. Words got me thinking about you. I wonder if you hear it too. There's no other place that I'd rather be. Without you, I'll never be the same. Wherever you go, I'll be waiting for you. 'Cause you make me say. 자 출발. 잠깐만. 가기 전에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후원을 또 받았으니까. 후원? 네. 광고? 광고죠, 광고. 나 또 명상하는 줄 이거 알았네. 되게 중요해요, 진짜. 네네. 왜냐면 모트라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렇지. 오늘은 그 버바팀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휴대폰 그 충전기 한번 살짝 보여줬는데, 그렇죠. 예, 그 안에서 그 다른 것도 제품들이 나와요. 이 버바팀이라 해서 휴대폰 이제 거치대인데 네. 송풍구에다가 이렇게 뭐 이런 거 많이 보시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버바팀 충전기가 좀 좋은 게, 거치대가 좋은 게 자석이 되게 세요. 이 녀석은 스타일이 이제 금장이 또 둘러져가지고 그러네. 좀 심플하잖아요. 깔끔한 그런 느낌? 네. 네. 어떻게 낍니까? 요거는 그대로 그냥 쑥이랑. 그대로 쑥 넣고 깔끔하네. 엄지손가락으로 그냥 꾹 눌러놓으면 장착 끝. 움직이진 않죠. 움직이는 거는 이제 송풍구가 움직이니까 요 그런데. 정도만큼만 이제 움직이는 거. 네. 하지만
자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다 붙여서 그냥 딱 붙여놓으면 편하죠.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쫙 받고 네. 이거 진짜 막 서킷에서 타도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웬만해서 자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요 방식이랑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물었다가 닫혔다 이렇게 하는 타입으로 물어서 다는 타입이고 그 장점은 이 자동차 하체에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건데 필로볼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각도 조절을 하기가 좀 편하다 이렇게 해놓고 핸드폰을 뭐 만지는 건 아니지만 요 각도로 딱 해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각도 이렇게 아니면 조수석으로 이렇게 보여주든지 네, 이렇게 보여주고 야 내비게이션 좀 알려줘 빨리 얘기해줘 막 이렇게 감독님 빨리 얘기해줘 이렇게 하다가 요 각도 딱 해놓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면서 가면 된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핑거 타입인데 손가락에다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끼고 전화를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고 이렇게 전화 받고 요거를 딱 세우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또 영상 같은 거 이제 또 볼 때 밥 먹을 때. 뭐 밥 먹고 할 때 모트라인 또 영상이 또 이걸 보면서 봐야 되니까 그거 하고 얘를 다시 딱 접으면 이 세로 클립으로 그냥 이렇게 딱 자석이 바로 또 연결이 된다. 그러네요. 좋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전화. 왜냐면 스마트폰 쓰다가 우리 또 이렇게 누워서도 하잖아. 이렇게 영상 이렇게 보잖아. 근데 핸드폰 눕다가 아마 여기 맞은 사람들 생각보다 엄청 많다고. 근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 그냥 보는 거지. 이렇게 영상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도 보고 이렇게 버바팀 핸드폰 거치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출발. 사장님 돈가스 3개요. 스웩 한번 해주세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자, 일단은 뭐 전자장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끄고 그냥 완전 그냥 일반 도로에서 타는 현재 세팅으로 한번 주행 느낌을 한번 볼게요. 자, 출발합니다. 자, 100km에서 풀브레이킹. 뭐 제동 느낌은 이 100km죠. 그러니까 일상 영역이에요. 100km. 일상 영역에서는 상당히 제동이 잘 됐습니다. 자, 일부러 속도 좀 올린 상태에서 좌우로 좀 일부러 좀 흔들어 볼게요. 트랙션 컨트롤이 깜빡깜빡 들어오네요. 좌우의 편차가 좀 심하긴 하네요. 일반 분들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변속이 안 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자, 이 변속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이상하네요, 지금 느낌이. 이게 잠깐만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모드로 돼 있어서 그러나? 자, 컴포트 모드로 한번 나가볼게요. 컴포트 모드. 미션이 힘을 써야 되는 구간에서 바보처럼 시프트 업이 안 되고 그 영역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네요. 이걸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현상이 미션이 바보 같은 현상인 건지 아니면 똑똑하게 오히려 이거를 유지를 시켜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리막길이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자, 가볍게 한번 타면서 한번 찍어볼게요. 기록. 자, 지금 그냥 일반 모드로 타고 있어요. 컴포트 모드로 타고 있는데
트랙션 컨트롤이 잡질 않네요, 전혀. 아, 쏟아지는 언더. 자, 차는 정말 느려요. 정말 느려요, 정말. 자, 전자장비는 들어옵니다. 리어가 슬라이드가 살짝 나니까 차를 잡는 듯한 모습이 바로 연출이 되네요. 로직이 진짜 로직 좀 애매한데요. 이거 설명드리기가. 자, 전자장비 개입 잘 하고요. 자, 이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상황하고 비슷해요. X3의 느낌은, 그러니까 X3는 스티어링 반응으로 차를 말았다면은 무게중심도 그때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프론트 쪽을 쇼를 소프트하게 해서 프론트 그립을 많이 가져갔어요. 지금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 큰 SUV인데 요잉 현상이라죠. 뒤에가 살짝 돌려는 성질, 오버스티 현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프론트 그립이 리어 그립보다 상당히 좋아요. 자, 하지만 움직임이 좋아진다라고는 느껴지지만 이 부분이 전문 드라이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일반 분들한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장비를 좀 끄고 타보겠습니다. 자, 변속은 너무 느려요. 너무. 일단 탈출할 때의 언더스티어는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속도가 좀 느린 부분도 있지만.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같이 병행해서 하는 느낌. 제동 느낌은 괜찮습니다. 제동 느낌은. 물론 속도가 많이 느려요. 자, 기아가 이거 뭐 기아가 뭐 완전 바본데요, 차가. 일반 오토로 타면 이거 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수동으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6단 직선 속도 155, 160. 자, 뒤에 A45AMG가 있는데요. 내려가라, 기아 내려가라. 이런 연속 턴에서 상당히 성능을 좀 발휘하는데, 가속 나가야 되는데, 차 가야 되는데 안 가. 이거 뭔가요, 이거? 저희가 아무리 내려도 내려가지가 않아요. 내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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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가자, 가자. 차량의 움직임, 무브먼트만 좋아요. 무브먼트. 네, 지난번에 벨로스터 N을 탔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움직임이 덩치만 큰 상태로 움직여집니다. 자, 풀브레이킹. 피시테일 현상도 약간은 있습니다. 피시테일 현상도.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자, 그 와중에 버바 팀 거 잘 붙어 있네. 엄청 잘 붙어 있어요. 아, 예, 이거 뭐 그냥 이 기록으로 그냥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가야지, 차가 가야지 뭘 기록을 쓰지.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형입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좀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안으로 좀치마 들어왔는데요. 자, 이 부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안 나가서 이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산타페 TM을 빌려주신 우리 모트라인의 카롬을 통해서 차량을 구매해 주시고 저희에게 리뷰하라고 또 차량까지 맡겨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룸에 또 구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카룸에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비엄한 사장이 들어오면서 현대자동차라는 자동차가 주행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미친 듯한 주행 성능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타페 TM 차량을 일반 도로에서 차량을 타면서 사실 주행 능력에 대한 걸 조금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프론트 서스펜션의 소프트한 세팅, 그리고 리어에 약간 하드한 느낌으로 앞머리를 잘 따라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주행 능력을 일반 도로에서 제가 현대가 드디어 주행 능력에 관해서는 정말 좋은 걸 찾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킷에 왔었을 때도 지난번에 X3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프론트가 그 밸런스가 잘 만들어진 차량 같은 경우는 앞머리가 잘 돌아가는 현상을 만들어주는데 오늘 이 차량도 움직임에서만큼은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 쪽에서 미션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말았어요. 차량이 기어 다운이 내려가지가 않는 상태가 발생이 되면서 차가 아예 가지 않는 차가 거의 멈추는 상황까지 와서 차량의 서킷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 서킷의 한계의 영역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바보가 된다는 부분을 좀 느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량의 주행 성능은 이만큼 끌어올려 놓고 차량의 셰시 골격은 상당히 이걸 많이 만들어 놔서 튼튼한 느낌은 나는데 셰시에 들어가는 철의 소재나 재질가 좀 약한 느낌이 그런 부분에서 좀 가벼운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그 부분 때문에 차체 그 디젤의 특유의 그 진동이 올라왔을 때 조금 더 심한 느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대 중에 옵션은 이 차가 1등인 것 같아요. 움직임만 놓고 판단했을 때도 SUV 중에 이 차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고속 안정성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건 이 차가 꼴찌인 것 같아요. 옆은 전에 탔던 차들보다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높이가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 안에 실내 수납함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에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머리를 들지 못하죠. 혼다 CR-V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던 부분이라 제 머리를 제가 앉아서 펴서 되게 편하게 했는데 이건 상당히 좀 좁게 느껴지네요. 이 수납함 때문에. 네. 일상 영역대에 가족들과 함께 옵션 편하게 다 갖추면서 편하게 타실 수 있는 가족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Moach line, the more the faster.